Hello there, nice to meet you. My name is Giselle. 이번 시간에는 부사, adverb에 관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라고 하면 여러분 혹시 사과 부사를 생각하신 분은 없으시겠죠? 부사가 참 맛있는데 요즘은 나오지가 않아요. 자, adverb의 부사는 덧붙이는 낱말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플러스가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춥다라고 하는데 너무 춥다 할 때 그 너무가 될 수 있고요. 먹어 그러는데 빨리 먹어 할 때 그 빨리 아주, 매우 이런 말들을 우리가 부사, 덧붙이는 낱말이라고 하고요. 이 부사는 왜 사용을 하냐면 시간이나 장소나 방법이나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품사가 부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외우시는 방법은요. 제가 정지젤인데 제가 시장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저만의 방이 있어요. 저도 이제 사무를 봐야 되니까, 업무를 봐야 되니까 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님 방이라고 외우시면 부사가 뭔지 사과 같은 저의 얼굴을 보시면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부사, adverb에는 어떤 말들이 있는가 궁금하시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이게 다 담은 거는 아니지만 한번 봅시다. happily, 행복하게, really, 그죠? 정말로, very, 아주, just, 그냥, well, 잘, sometimes, 때때로, never, 그죠? 절대로 않다, always, 항상, now, 지금, here, 여기, there, 저기, to, 너무, not, no, 그 다음에 often, 종종, 그 다음에 quite, 꽤, when, 언제, where, 어디, 그 다음에 fast, 빨리, 그 다음에 already, 이미 벌써. 요런 친구들을 우리가 부사라고 합니다. 뭔가 덧붙이는 말로서 굉장히 적절하고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죠. 자, 그러면 이 부사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저를 follow me. 자, 우리가 품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형용사는 명사라는 품사를 항상 꾸며줬죠. 앞에서 꾸며주느냐, 뒤에서 꾸며주느냐에 따라서 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전치, 후치, 수식이라는 말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부사는 뭐를 꾸며주느냐? 그러면 부사는 어떤 품사들과 함께 하느냐를 보기에 앞서 일단 요 표를 한번 저와 함께 봐주세요.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이제 밑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부모님을 생각해 주세요. 자, 부모님은 자신의 부모님을 돌보시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부모님이시라면 이제 나의 부모님도 이제 돌보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둘을 낳는데 형과 동생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형과 동생도 돌보고요. 그 다음에 현관문을 지킨다. 나의 집 문은 내가 지켜야 되잖아요. 요거를 보시면서 부사가 어떤 품사들과 함께 하는지 그 뒷장에 가보면 왜 이런 내용을 얘기했는가를 이해하실 겁니다. 짜란! 자, 부사는 부모님과 형, 동생, 현관문이라 그랬죠. 부사는 같은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자,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그러면 형용사가 꾸며주기를 좋아하는 품사는 명사였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형용사는 누가 꾸며주나요? 부사가 꾸며줍니다. 또한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것이 또 부사의 역할입니다. 덧붙이는 말인데 굉장히 많은 품사들과 연관이 있죠. 그러면 부사가 직접적으로 꾸며주지 않은 품사는 바로 명사나 대명사입니다. 절대로 부사가 수식하는 말, 그러니까 덧붙여주는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꾸며주는 것은 아니고요. 명사와 대명사를 제외한 부사, 같은 부사끼리도 꾸며줄 수가 있고요. 형용사, 동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사이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자, 부사가 같은 부사를 꾸며줄 때 아까 부사의 그 여러 가지의 요소들을 보셨는데 really, 정말로, 그렇죠? 이거는 첨부되는 말이잖아요. 첨가하는 말. fast도 빨리, 빠른, 빠르게 라는 것도 이제 부사예요. 그래서 he runs really fast 했을 때 really도 부사, fast도 부사. 그래서 really가 fast를 꾸며줍니다. 빨리는 빨리인데 빨리 달리는데 얼만큼 빨리? 정말로 빨리 달린다 라고 해서 같은 부사끼리도 서로 꾸며줄 수가 있고요. 자, 부사가 형용사를 꾸며주는 케이스. She's really pretty. 그녀는, 자, 여기 really가 부사였죠. pretty는 형용사입니다. 그
그래서 그녀가 이다 어떻다 정말로 예쁘다. 그냥 예쁜 게 아니라 정말로가 예쁜을 꾸며줘서 정말로 예쁜 사람이다 라고 할 때도 이제 부사가 쓰이고요. 자, 동사는 어떻게 꾸며주는지 한번 봅시다. He runs fast. 그렇죠? really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fast는 부사이기 때문에 그는 달린다. 어떻게? 이 달리는 모양이 fast, 빠른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꾸며주는 것이 또 부사가 하는 일이고요. 자, 문장 전체는 어떻게 하냐면요. I passed the test. 나는 시험을 통과했다. 그런데 luckily, 운 좋게도 라고 해서 이 문장 전체를 부사 하나가 꾸며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사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만 명사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부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사는 덧붙이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우, 무척, 엄청, 정말, 많이가 부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확, 딱, 막, 휙 뭐 이런 말들도 이제 부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부사가 뭐냐? 자, 형용사라고 하면 여러분 저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죠? 형용사 하면은 뭐로 끝나는 말들을 형용사라고 했죠? 니은 받침 또는 지렁이 의, 그죠? 한국의, 나의 하는 것처럼 물론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형용사 하면 니은 받침 그리고 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처럼 부사라고 하면 여러분 혹시 꽃게 좋아하세요? 자, 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뭐하 개로 끝나면 거의 다 부사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부사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형용사, 우리 형용사 배웠죠? 그 다음에 뭐뭐의 거기에다가 ly를 붙이면 ly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가 됩니다. 뭐뭐하 개,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개가 있죠. 그러면 부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형용사들이 나와 있어요. beautiful, 아름다운, slow, 느린, 그다음에 easy, 쉬운, happy, 행복한, possible, 가능한, simple, 간단한, 그리고 true, 진정한. 그러면 여기에다가 ly를 붙이게 되면 이것이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된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한번 바꿔보실까요? 자, 아름다운을 아름답게로 하면 ly를 붙이니까 ly를 붙입니다. 그래서 l로 끝나는 단어는 l이 2개가 돼요. 부사가 될 경우에는. 자, slow 같은 경우에도 그냥 ly를 붙여서 slowly 하면은 느린이 아니라 느리게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easy 같이 y로 끝나는 것들은 우리가 복수를 만들 때도 그렇고 y를 그대로 쓰지 않죠. 뭐로 바꾸죠? 얘를 i로 바꿔줍니다. i로 바꿔준 다음에 ly를 붙이면 이제 부사가 돼요. 그러면 easily 이렇게 쓰겠죠? easily 쉽게. 그 다음에 happily 행복하게. 그 다음에 possible 같은 le로 끝나는 경우에는 e를 빼놓고 y만 붙이시면 됩니다. possibly 그죠? 가능하게. 그 다음에 simple 같은 e도 빼고 simply 하면 간단하게. 그 다음에 true는 e를 탈락시키고 ly를 붙여주세요. 그러면 truly, 진정하게, 진정히. 게도 되지만 뭐뭐히도 됩니다. 천천히처럼요. 이렇게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뭐가 된다? 게, 부사가 된다. 자, 우리가 아까 게, ly를 붙여서 게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부사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봅시다. Britney danced beautifully. 자, 여러분, Britney Spears 아시나요? 그분이 굉장히 춤을 잘 추는데 브리트니는 춤을 추었다 beautifully, 아름답게 라고 해서 댄스들을 꾸며주겠죠. 춤추는 모양이 아름답게였어요. 동사를 꾸며줬습니다. 자, 브리트니의 전 남친이었던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있었는데요. 저스틴은 walks slowly, 천천히 걷는다. 그래서 slowly는 천천히라는 부사로 walks라는 동사를 꾸며줘서 걷는 모양을 설명해주는 부사 덧붙이는 말이 됐습니다. 자, My mom solved the problem easily. 나의 어머니는 문제를 푸셨는데 어떻게 푸셨냐면 easily라고 해서 쉽게 푸셨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제 동화나 뭐 디즈니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그 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들은 살았다. 어떻게? 행복하게 살았다 해서 happy가 부사로서 lived라는 동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자, it will possibly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네요. 그래서 possibly는 rain, will rain이라는 동사를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줄 건데 아마도 가능하게도 내일은 비가 올 것이다. 비가 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금씩 해석이 달라지지만 그래도 이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거에는 이제 변함이 없죠. Just simply follow the instructions라고 했는데 그 지시사항을 간단히 따라라 라고 해서 just simply라는 말이 이제 simply가 follow, 따르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계가 되겠죠. 이거군요. 그 다음에 I truly appreciate your help. 누군가 도와줬어요. 그러면 너무 진정으로 감사하다. appreciate는 감사하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truly하게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진정하게 그죠? 감사한다. 당신의 도움에. 그래서 이렇게 부사들이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살펴봤는데 아까 형용사에서 ly를 붙이면 다 부사가 됐다는 점 그리고 부사를 이렇게 활용한다는 점을 이해하셨다면 부사가 어떤 것인지 이제 여러분은 아신 겁니다. 우리가 ly를 붙여서 항상 부사가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부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특히나 말을 좀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사를 그 빈 공간에 많이 넣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부사가 어떤 건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My friend, 나의 친구는 arrived at a party, 파티에 도착을 했는데 late, 늦게 도착했다. 그럼 여기서 부사는 뭘까요? late예요. 늦게. 그죠? 이것도 개로 끝나기는 했네요. 그래서 늦은 모양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부사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었고 He looked near and far but couldn't find her keys. her가 아니라 his key겠네요. 그는 looked, 보았다. near and far, 가까이도 보았고 멀리도 보았다. 그러나 그는 그의 열쇠를 찾을 수 없었다. 여기선 과연 부사가 뭘 것 같으세요? 바로 near와 far입니다. 자, 어떤 거리를 나타내는 말도 이제 우리 부사가 될 수가 있는데 near은 가까운이고 far는 먼이죠. 그죠? late, 늦은 어떤 시간의 모양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they will call you soon. 그들은 너에게 곧 연락을 할 것이다. 여기에서 부사는 soon입니다. soon도 곧이라는 뜻이죠. 그죠? 이것도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그 다음에 my family only eats Coca-Cola. 저희 집안은요. 펩시콜라 안 먹고요. 죄송하지만 이마트 콜라도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카콜라만 먹어요. 그랬을 때 여기에 부사는 only가 됩니다. 뭐뭐만, 오직 여러분이 좋아하는 only도 부사였습니다. I do not like tofu. 저는 두부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장은 아무리 뜯어보아도 부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not은 부사였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부정어의 부사도 있다. 그래서 not은 부사입니다. 여기에 late, near, far, soon, only, not 같은 이런 부사들도 여기저기에 끼어서 문장을 참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죠. 영어 문법의 묘미는 항상 예외에 있죠. ly를 붙인다고 우리가 다 부사가 된다고 배웠는데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 앞에다가 ly를 붙였어야 됐죠? 그것은 바로 형용사 앞이었어요. 형용사에 ly를 붙이게 되면 그것이 개로 해석이 되면서 부사가 되는데요. 명사 앞에 ly를 붙이게 된다면 그것은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friend, love time with death가 있는데 이것은 다 명사예요. 물론 love가 사랑하다라는 동사일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사랑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면 친구에다가 ly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친구하게가 아니에요. 이것은 친근한, 친절한이 돼요. friendly. 그래서 나의 성격을 묘사할 수도 있고 사람의 어떤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이제 friendly고요. 자, love는 사랑입니다. 자, 사랑에다가 ly를 붙이면 lovely. 사랑스럽게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친근한 니은 받침은 다 형용사라고 했죠. 자, time은 시간이에요. 자, 시간에다가 ly를 붙이면 timely, 시기 적절하게, 딱 알맞게 적절한이라고 해서 니은 받침이 되면서 timely도 시간스럽게가 아니에요. 이것은 적절한이라는 뜻으로 형용사가 되고요. 자, week는 주입니다. 우리가 week의 끝을 weekend라고 하고 week의 day를 붙이면 weekdays라고 하면 주중이 되는데 자, week는 주예요. 주에다가 ly를 붙이면 weekly 그래서 주중 그죠? 의도 형용사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death는 죽음이에요. 자, 죽음에다가 ly를 붙이면 deathly, 죽은 사람 같은 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사람 같은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이것도 다 형용사가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예외만 조금 알고 계시고 나머지는 그냥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 수도 있지만 무조건 다 ly만 붙인 게 아니라 late라든지 far, near, soon 같은 그런 것들도 이제 부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부사는 명사, 형용사 뭐 이런 거를 다 제외해 놓고 뭐가 첨가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단어가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부사일 겁니다. 자, 부사는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한다 그랬죠? 자, 명사만 빼놓고 누구를 꾸며준다? 같은 부사, 부사는 부사끼리, 그 다음에 형과 동생, 형, 용사, 동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 있는데 그냥 적재적소에 양념을 맛있게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후추가 들어갈 일이 없는데 후추를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약간 첨가제로서 문장을 조금 더 매끄럽고 또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이 부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영어를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부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alligator.